안녕하세요. 이원근입니다. 도울 선생께서 영어 문장을 5개의 패턴으로 분류한 O형식만 알아도 모든 영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박사 논문까지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울 선생과 일반인들의 학습 능력은 많은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죠. 게다가 영어 학습자가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5가지 패턴을 거의 모든 선생님들은 도울 선생의 O형식 문형에 대한 이해와 예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쉬운 문장을 이용하여 개념만 간단히 언급할 뿐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의 모든 강의에서는 이 형식은 주어 동사의 구조이다. 그 동사는 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 자동사이고 주어는 있다 또는 하다로 해석된다. 주어 동사 보어의 구조로 주어는 보어이다 또는 보어가 되다로 해석되는 보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은 이 형식 문장이고 그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이다. 그리고 동사 뒤에 얼른로 해석되는 목적어가 있다면 3형식 문장이다 라고 선생의 선생부터 이어져 내려온 4형식 5형식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이 시점에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을 왜 2형식, 3형식, 5형식 문형인지 구태여 알아야 하죠. 솔직히 모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이 몇 형식인지 전혀 파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낯선 동사가 등장하거나 처음 보는 문장이라 하더라도 그 문형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문장의 의미를 떠올 수 있는 것이 도울 선생이 예찬한 진정한 5형식 패턴 공부가 아닐까요? 5형식 패턴 공부를 대충 그달기식으로 공부하고 넘어간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동화책이나 등장하는 He will steal into the house와 같은 간단한 문장을 그는 그 집안으로 훔칠 것이다라고 해석하여 영어 단어들과 우리말의 단순한 대칭이 어색하니 5형식 공부는 시대에 뒤처진 이론이라 영어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He flashed into the house, He warmed out of the house와 같이 다양한 동사와 전치사가 등장하지만 결국 1형식 문장인 이러한 문장들을 만나면 끝없이 수고로 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영어 문법에 관한 공부이고 어쩌면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재미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인내하여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한다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영어에 대한 이해를 가져갈 것이며 상당한 수준의 영어 내공이 쌓일 때까지 5형식 문형은 도울 선생의 말씀대로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마치 우리말의 조사 감각과 각종 품사의 종길 의미가 확립된 우리 아이들이 사전 없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낯선 단어가 포함된 다양한 영어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문장의 5가지 패턴 중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1형식 문형과 3형식 문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말 습관으로 인해 생겨난 영어에 관한 선입견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먼저 언급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오해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들은 모든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되고 언젠가 모두 외워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수준의 독해를 넘어서면 그 구분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문장에서 동사 뒤의 목적의 존재 유무로 자동사, 타동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I will fly to New York 이라는 문장에서 fly는 자동사로 사용되어 나는 뉴욕으로 날아갈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동화서의 주인공이 아니라면 날개가 없어 날지 못하니 나는 비행기로 뉴욕으로 갈 것이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ll fly her to New York처럼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로 사용되면 나는 그녀를 뉴욕에 날릴 것이다 에서 그녀를 비행기에 태워 뉴욕에 보낼 것이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의 모든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의 의미로 각각 한정되어 있지 않고 두 개 모두로 혼용되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사, 타동사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 fly 대신 어떠한 단어가 등장하더라도 서로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더라도 어려움 없이 그 문장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동사 뒤에 목적 없이 부사구가 등장하면
일형식 문형으로 나는 뉴욕에 땡땡 할 것이다가 되고 그 동사에는 존재와 이동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존재하는 삼형식 문형은 나는 그녀를 뉴욕에 땡땡 할 것이다 에서 그 기본적인 동사의 의미는 목적어에 대한 소유와 영향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문장은 끝까지 읽어보아야 의미가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말과 달리 주어 뒤에 곧바로 등장하는 동사 부분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나 의미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예단하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He walked라는 문장은 글자로 만날 때는 마침표를 만나기 전에는 그 의미를 예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He walked 하고 문장이 끝난다면 그는 걸었다가 되어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나 아니면 걷지 못하는 불구였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문장이 됩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뒤에 to the park라는 부사구가 등장하면 비로소 그는 공원으로 걸어갔다라는 일반적인 문장이 됩니다. 뒤에 등장하는 부사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사구가 등장하지 않고 He walked his dog으로 동사 walk 뒤에 목적어 his dog에서 문장이 끝난다면 이제는 목적어를 가진 삼형식 문형이 되어 그는 그의 강아지를 걷겠다 정도로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강아지가 걷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침표가 아니라 He walked his dog to the park 하고 부사구 to the park가 등장하고 났어야 비로소 그는 그의 개를 공원으로 걷게 하였다가 될 것이고 개를 산책시키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어는 문장의 끝에서 등장하는 부사의 존재가 의미 전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문장의 오형식 패턴 공부에서 부사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오형식 공부는 시대에 뒤처진 이론이라고들 합니다. 게다가 동사 부분에서 그 의미를 미리 파악하려고 하니 영어가 어려웠던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영어는 마침표가 보일 때까지 끝까지 가보아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이 난 것은 아닌 거죠. 세 번째는 영어는 목적어가 존재해야 목적어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목적어는 상대방이 알고 있는 상황이거나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생략해도 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타동사 뒤의 목적어는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타동사로 알고 있는 단어라도 뒤에 목적어가 등장하지 않으면 일형식 문형의 자동사가 되어 그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문이나 금고 앞에서 상대방에게 열어라고 말하지만 타동사는 목적어를 생략하지 않는 영어로는 open이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open the door, open the step처럼 목적어를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대상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open it처럼 대명사라도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해라를 영어로 말한다면 do right now가 아니라 do it right now라고 해야 하는 거죠. 나는 여기가 마음에 들어를 영어로 말한다면 I like this place 또는 I like it here처럼 목적어를 분명히 말해야 옳은 표현이 됩니다. 만약 I like here 하면 here는 부사이므로 동사 like의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아 틀린 문장이 됩니다. 누군가 Do you like ice cream? 이라고 묻는다면 Yes, I like 라는 대답은 우리말로는 해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틀린 표현입니다. Yes, I do처럼 목적어가 필요 없는 조동사 do를 쓰거나 또는 Yes, I like it처럼 like의 목적어 it이 존재해야 하는 거죠. 이처럼 동사 like를 한 번 더 강조하여 말한다면 대명사를 사용하여 동사 like의 목적어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이제 동사 뒤에 궁금증을 남기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존재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 want 뒤에 to가 등장하자마자 이제 전치사가 아니라 to 부정사이며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party는 명사가 아니라 파티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사로 알고 있는 hand, water, paper, Google과 같은 수많은 단어들도 동사의 위치에서 동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만약 I want to the party처럼 파티 뒤에 정관사가 등장하며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관사 the는 반드시 명사에 붙으므로 to the party는 부사구가 되고 그러면 want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니 틀린 것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I don't know 뒤에 타동사 know의 목적어 위치에 등장하는 if절은 당연히 명사절이 되겠죠. 이때 접속사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가 되어 나는 그녀가 내일 올지 안 올지 알지 못한다는 해석이 됩니다. 만약 동사 know의 목적어 the truth가 등장하고 나서 등장하는 if절은 당연히 부사절이 되어 만약 그녀가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진실을 알 수 없다로 해석해야 하겠죠. 우리말과 차이나는 영어에 관한 편견과 무지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니 목적의 존재 여하에 따라 1형식, 3형식이 되며 그에 따라 동사가 겪는 의미 변화를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등한시하였던 부사나 부사어구의 중요함 또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 전에 간단한 한국어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5번 사례가 가장 어색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살해했다면 당연히 누구를 살해했는지 목적어가 등장해야 하는데 원산에의 에는 목적격 조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잠행, 거주, 잠입, 미입, 진입 등의 단어는 방향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형 종결음이 에에서 힌트를 얻어 초등학교 저학년만 되더라도 가다 또는 살다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의 상황과 독서 등 수많은 경험에서 만나게 되는 잠행, 잠입, 미입 등의 단어는 뭔가 비밀스럽게 몰래 들어간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문장을 그들은 원산을 땡땡하였다로 바꾸고 들어갈 적합할 단어를 고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정답은 사례가 되겠죠. 그러면 원산이라는 단어는 이제 장소가 아니라 사례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산은 사례의 대상이고 동물에게는 사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니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어는 각종 종결 의미와 조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단어들의 존재와 순서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사나 대명사 또는 명사 후에 간단한 목적격 조사 을러를 붙이는 한국어와는 달리 영어는 타동사 뒤에 등장하는 명사나 명사구와 명사절이 바로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의 존재 유무가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하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주어 동사가 존재해야 하는 거죠. 한국어는 목적격 조사 을러리 생략되면 이제 주어인지 목적인지 알 수 없는 단순한 단어일 뿐이지만 영어는 만약 목적어를 생략하면 자동사가 되어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she wants에서 문장이 끝난다면 그녀는 구체적인 목적 없이 원하고 있으니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she wants for morality는 그녀는 도덕심이 길려 있다는 뜻이 되어버리죠. 상당한 영어 실력자들도 이해 없이 외우고 있는 수거 want for를 쉽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전치사의 유무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고 1형식과 3형식이 되어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They fired at her는 1형식 문장으로 그들은 그녀에게 불을 했다가 기본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뒤 상황에 맞게 불을 던졌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나 fire는 총이나 대포가 발명된 시대 이후에는 총이나 대포 등의 심지에 불을 붙이다 해서 발사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들은 그녀에게 총을 발사했다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이나 총에 맞았는지 그 결과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동사 fire의 직접적인 목적어가 되어 3형식 문형 they fired her가 되면 이 문장은 총이나 대포가 발명되기 이전이라면
그들은 그녀를 풀했다에서 목적어는 동사의 소유와 행위의 결과물이므로 화형시켰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사의 행위가 목적어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뒤에 부사구 to that을 등장시켜 그 의미를 더욱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they fired her는 시간대가 현대라면 화형을 시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므로 총살시켰다가 되겠죠. 그리고 회사 등에서 그들은 그녀를 해고시켰다라는 의미로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많이 등장하는 수동형 she was fired는 그래서 그녀는 해고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해고되었다는 의미로 그녀는 잘렸어 라고 하죠. 그 유래는 목이 잘렸다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 뒤에 뒤따르는 단어가 명사이면 목적어가 됩니다. 그리고 명사는 the 등의 관사와 복수형 s, es 등의 부가적인 도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삼형식 문형이라 하고 그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별도의 부사구가 존재하지 않으면 주어는 목적어를 가지다 또는 목적어를 만들다라는 소유와 창조의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마치 목적어로 밥, 마음, 급, 욕 등을 가지는 우리말 동사 짓다, 주다, 내다, 먹다라는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결국 가지다 또는 만들다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은 그 서점을 찬탈하였다라는 문장을 만나더라도 좌절하여 한국어가 어렵다고 하지 않고 대신 앞뒤의 상황과 문맥에서 그 대략적인 뜻을 가지다, 차지하다의 의미로 유추하여 뭔가 빼앗는 느낌을 가지고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어 또한 삼형식 문형에 익숙해지면 They Amazoned the bookstore와 같은 사전에도 없는 신조어 Amazon이 등장하는 영어 문장을 만나더라도 번역가가 아니라면 앞뒤 문맥을 염두에 두며 그들은 목적어 the bookstore를 소유하였다, 즉 차지하였다 정도로 유추하여 읽어나가면 됩니다. 참고로 거대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의 성장 형태를 빗대어 생겨난 동사 Amazon은 온라인 선점으로 경쟁자의 비즈니스를 빼앗다라는 뜻의 새로 생겨난 단어입니다. 앞에서 영어는 끝까지 가보아야 한다고 했었죠. 삼형식 문형인 이 문장은 부사 away를 만나기 전에는 he put the gun만으로 절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미완의 존재입니다. 두다라는 기본 의미를 가진 동사 put은 멀리라는 의미의 부사 away와 결합되어 치우다는 의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번역가가 아니라면 멀리 두다라고 읽어나가도 충분하겠죠? 마찬가지로 부사구 in the ground가 등장하고 나서야 put은 비로소 이동의 의미가 내재된 내려놓다라는 의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he put the mask on his face와 같은 문장에서는 그는 그의 얼굴에 마스크를 두었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쓰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he put lipstick on his lips는 당연히 그는 립스틱을 입술에 발랐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는 당연히 얼굴에 쓰고 립스틱은 당연히 입술에 바르겠죠. 그래서 번거롭게 너무나 당연한 위치를 구태여 말하지 않고 생략합니다. 그래서 his face, his lips는 생략하지만 전치사 on 단독으로 남겨져서 부사의 역할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 전치사 출신의 부사 on은 동사 put 뒤로 가서 이 땅의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외우고 있는 이어동사, 즉 동사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영어는 전체가 어울려져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문장 또한 뒤에 등장하는 to the park를 만나기 전에는 I took her는 그녀를 잡았다, 선택했다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부사구 to the park와 결합하면서 비로소 나는 그녀를 고원으로 데려갔다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동사 take는 부사구 to the park와 결합되면서 이동시키다는 의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take 대신 drive, work 등의 단어를 대신하여도 목적어를 고원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I drove her to the park라는 문장을 만나더라도 나는 그녀를 운전했다라고 해석하여 영어가 어렵다고 하지 말고 그녀를 공원으로 차로 운전해서 데려갔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I walked her to the park라는 문장은 나는 그녀를 공원으로 걷게 했다 해서 나는 그녀를 공원까지 걸어서 바래다 주었다로 각색하여 번역하는 것은 한국어 실력이겠죠.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로 혼용하여 사용되는 것 이제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하면 get him out of here와 get out of here 이 두 문장은 목적어 힘의 존재 유무에 따라 타동사인 삼형식과 자동사인 일형식으로 구분되는 거죠. 그리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소유, 창조, 이동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get him out of here는 기본 의미 그를 여기 밖으로 이동시키라 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가라 또는 그를 여기에서 끌어내라 정도의 우리말이 됩니다. 이에 비해 목적어 없이 나타나는 자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주어의 존재를 나타내는 있다와 행위를 묘사하는 움직이다가 밑바탕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et out of here는 여기 밖으로 움직이라 해서 여기 밖으로 나가가 되는 것입니다. 동사 뒤에 전치사가 등장하고 명사가 뒤따르면 이 명사는 더 이상 명사의 기능,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전치사구가 되어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되어버린다고 앞에서 설명했죠. 이렇게 주어, 동사, 부사구로 이루어진 것을 일형식 문행이라고 합니다. 동사 work 대신 어떠한 단어가 등장하더라도 설사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일형식 문행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뒤의 부사구 into the house의 도움으로 그는 그 집 안으로 땡땡하였다가 되어 그 기본 의미 움직이다에서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동사가 broke, stole로 바뀌더라도 break, steal의 과거형이며 그 기본 뜻이 깨다와 훔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집 안으로 깨고 들어갔으니 침입했다로 그리고 훔치는 동작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으니 잠입했다로 우리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동사가 flash warm으로 바뀌더라도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맥을 통해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직전 상황이 화재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누군가 집 안에 있다면 당연히 급하게 뛰어들어간 것으로 그리고 주어가 다리 등에 부상당한 상황이라면 힘들게 기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플래시 웜은 번쩍, 벌레라는 기본 의미를 알고 있다면 번쩍이는 동작으로 들어갔으니 아주 쏜살같이 들어갔고 벌레의 동작으로 들어갔으니 벌레처럼 기어 들어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infiltrate와 같이 상당한 수준의 단어가 등장하더라도 그는 그 집 안으로 땡땡하였다 해서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제 steal into는 안으로 잠입하다, break into는 안으로 침입하다, flash into는 안으로 쏜살같이 뛰어들다, worm into는 기어 들어가다라고 번역하여 외우지는 않겠죠? 그리고 전치사는 into 하나만 있는 것 아니죠? 상황에 따라 전치사 into 대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전치사 around, in, on, at, to, for, out of, by 등과 결합된 수많은 표현을 만나더라도 그 기본적인 의미는 주어는 어디에서 행동하다 또는 주어는 어디로 이동하다가 되므로 다양한 의미를 문맥의 도움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형식 자동사는 주어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뿐만 아니라 주어의 존재, 즉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I'm here는 나는 여기에 존재한다 해서 나는 여기에 있다가 되고 Are you there는 너 거기에 있니가 되는 거죠. 이 간단한 비동사조차 거의 언제나 부사의 도움으로 문장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이 비동사 대신 상황에 따라 stay, remain, sit, stand 등으로 바뀌고 부사 here, there 대신 다양한 부사나 부사구 at work, at home, in front of the gate 등으로 대체하여 수많은 문장을 만들어내지만 그 바탕에는 있다, 즉 존재하다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처럼 일형식 동사는 장소와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 말고도 동작의 방법을 나타내는 다양한 부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동사 cry 대신에 laugh, sneeze, scream 등으로 바뀌더라도 그 기본 의미는 그녀는 큰 소리로 땡땡하였다 해서 행동하다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행동하는 것은 소리내는 동작이겠죠. 이제 정리하자면 주어, 동사, 부사 또는 부사 어구는 일형식 패턴으로 주어는 어디에 존재하다, 어디에서 행동하다
또는 주어는 어디로 이동하다가 기본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뒤에 loudly처럼 방법을 나타내는 양태부사가 등장하면 주어는 어떻게 행동한다 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어의 존재 상태와 그 변화를 설명하는 이형식 문형과 소유의 대상을 기하고 전달시키는 사형식 문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목적어가 변화하도록 영향을 끼치거나 목적의 상태를 판단하는 오형식 문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격려와 채찍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